근데 이제 모든 게 지금은 경제이기 때문에 그 달에서 있는 자원도 그렇고 우주개발 그런 것도 그렇고 군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도 달에서 지구를 쳐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인공위성을 스팟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태양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별도 위성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이니까 그 태양이 지구 뒤에 산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산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진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블러링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 좋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달에다가 뭐 기지를 뭐 관측소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나라들의 군사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를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렇죠. 태양이 눈앞에 있었을 때도 그렇죠. 대기에 의한 산란이 없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별빛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는 그냥 저스트 원이고요. 네.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달에서 브이로그 막 찍 여러분 여기 뭐 달 표면인데 그래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그걸 방송을 하는데 거기다 광고를 슈퍼볼 같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 같아 보면은. 왜냐면 전 인류가 다 쳐다볼 테니까 스마트폰도 야 달에서 유튜브 방송해 이러면은 사실 근데 그거는 국가적인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도 구글이고 구글은 또 미국 기업이니까 어떻게 인프라가 다 돼 있잖아요. 사실 미국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 지금은 달에 가야 될 이유들이 충분해요. 경제적인 논리에서 오히려 보내야 돼. 유튜브 말고 아프리카 TV로 하면 되잖아. 뭐가 우리나라는 우주선을 못 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우리나라만의 플랫폼이고 유튜브는 근데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거니까. 한국도 달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자력으로 쏘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쏜다고 했을 때 성공한 거에 대한 개런티도 없고. 근데 지금은 스페이스X가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위성들 우주선에 많이 공간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사람을 신냐 안 신냐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그 진입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멀티플 리유저블 로켓 그런 것까지는 이제 해놨으니까. 그런 거랑 뭐 유튜브랑 아니면 국가정책 막 이런 거랑 기존 나사라는 거대한 기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 뭐 하면은 제가 볼 땐 지금은 달에 가야 되는 그 어떤 뭐랄까 모티베이션이 충분해요.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그게 이제 지구 밖에 재밌잖아요, 그지?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는데 어떤 전초적인 기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무슨 자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자원이 만약에 나와서 거기서 만약에 다시 로켓을 쏠 수가 있으면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지구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쏠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우주선을 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원을 이렇게 채굴해가지고 그걸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달에서 우주선을 쏘면은 진짜 대기가 없으니까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 그냥 우주선을 쏘는 거 자체만 얘기를 한다면 그냥 지구 궤도에서 그냥 네. 돌다가. 그러니까 보이저 같은 거는 맨날 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온갖 방향으로. 네. 왜냐면 대기가 없으니까 중력도 약하고 대기가 없으니까 막 상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주선에 뭐 어떤 생김새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위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추진 장치 아니면 뭐 스프링으로 사실 띄워도 되는 거고 진짜 말말로. 그러고 우주공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탈출 속도를 계산해봐야 돼, 달에. 탈출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들어가는 예산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달에 그런 전초기를 만들어서 선도한다 그러면은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막 수천억 들어가지고 지구에서 막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우주선이 내뿜는 연료가 이산화탄소에 그 에미션 같은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주기가 적어서 그렇지. 한 방 한 방이 되게 커요. 근데 달까지 가는 자체가 사실 또 힘들잖아요. 일단 네. 전초기지가 된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달까지 간 다음에 달에서 또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데 아폴로 우주선만 해도 그 무게가 3,000톤인가 그래요. 대부분이 연료고. 그러니까 달까지 가는데조차 그래요.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달을 거쳐서 갈 필요는 없죠. 네. 항공우주공학자들은 최소한 100년 뒤를 바라보거든요, 보통. 100년 뒤를 바라본다는 말은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주 개발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경험적으로 쌓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거기다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최신 과학 기술을 하더라도
그 기계공학이나 항공공학은 도면을 훔쳐와서 만들어도 그대로 안 되거든요. 전자는 돼요. 회로도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면은 그런 장비 들여가지고 만들면 그대로 작동해요. 근데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어떤 메카니컬한 오브젝트들은 그렇게 작동 안 하잖아요. 또 근본적으로는 운용 조건도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언설테티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냉전 시대나 그런 시대를 거쳤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그 시대, 그 컴퓨터가 없는 시대, 2차대, 1차대, 그때 비행기나 이런 어떤 뭐랄까 보면 지금에서도 제일 그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투자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예요, 진짜. 네.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냉전 시대 때 이제 약간 경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이 우주 개발에서 이제 소련에 처음에 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투자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케네디가 그 유명한 연설을 네. 하죠. 우리는 달에 가기로 60년대 결심했다. 안에. 그래서 엄청난 뭐 GDP의 5%를 막 쏟아붓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 뭐 쏘다가 떨어지면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간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달에 보낸 게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개발에서 계속 이제 미국이 뒤처져 있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그렇죠. 일어났죠. 계속 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했던 게 그 레가시가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시민권자, 최소 시민권자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조차 할 수 없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도 할 수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냉전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나사나 이런 우주 개발에서 예산이 계속 깎이는 것도 사실이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너무 작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전에 미국이나 뭐 소련이 했던 정도로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만약에 우주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우리가 습득해 놓은 기술도 없고 당장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에 거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주 개발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그런 식의 상황 있잖아요. 뭐 달에 가서 뭘 하고 뭐 기지를 만들고 아마 우리 세대 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이제 따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정책이나 아니면 미래 비전을 막 보여주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살살살 또 경쟁이 붙고 있잖아요. 막 중국도 뭐 인도도 뭐 유인우주소 쏜다 뭐 달에 뭐 한다. 그러니까 선빵을 날리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국가 대 국가니까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예산을 근본적으로는 언젠가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그 뭔가에 대한 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야 되는 날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타이밍을 슬쩍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예전처럼 국가 대 국가의 경쟁에 의해서 막 국민 전체가 그래 쏘면 뭐 공산주의 어쩌고 이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 왜냐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하는 그 비전이나 말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대교연도 되게 막 턱밑까지 올라왔고 또 그리고 뭐 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공상과학 영화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도 되게 막 이상한 사람들만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달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거기다가 이제 뭐 로켓 보내는데 뭐 AI라든가 이런 되게 뭐 IT 기술 같은 것들도 많이 접목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그게 괜찮다고 봐요. 잠재적인 가능성은 되게 많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네.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화성 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지구는 사람이 살만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나갈 생각 없어요. 네. 근데 과연 화성까지 가는 데는 굉장한 비용이 필요할 텐데. 네. 그 의미가 근데 일반 있는지라도.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70년이 되기 전에 아폴로 우주선 뭐든 간에 달에 사람 보내겠다 했을 때
거기 있다 모든 그 사람들, 그리고 국민적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학적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든 걸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어렵고 말고 떠나서, 야, 한데, 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련을 이겨야 되니까, 그 당연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멘텀을 실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표를 보잖아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근데 그 표를 보는데 그 표를 주는 일반 대중들도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뭐 그 교육 수준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이론을 보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먼저 선빵을 때려서 이 사람이 시도한다. 증명해내 보이면은 그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어도 유의미한 어떤 연구 결과나 그런 것들을 남겼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로 방대하게 뭔가 기록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이제 막 그 페이스북에 뭐 리브라 만든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업이 자기들이 딱 내가 총대 밀 테니까 다 참여하세요 그러면 막 거기서 뭐 야 아마존도 참여한대, 뭐 구글도 참여한대, 뭐도 참여한대, 어디 참여해, 보잉도 참여하고 뭐도 참여하고 락히드 마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뭐 민간 기업들이 해가지고 컨소시엄 만들어서 이렇게 한대. 그러면은 충분히 그게 국민들한테 먹힌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기술이 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다고 좀 국뽕 같은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 여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어차피 뭐 20, 30년 뒤에 기술의 성숙도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그만큼 또 기술이 발전하겠지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가는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막 그거 갖다가 또 막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창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만큼의 모티베이션만 생기면 사실 케네디 대통령도 자기가 그렇게 선언할 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달 탐사만 하더라도 이제 뭐 미소 간의 그 경쟁이 있었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 뭐 화성에 간다든가 뭐 달에 뭐 사람이 간다든가 그런 게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온, 그냥 꿈이 실현된다는 그런 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걸 기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렵죠. 돈이. 네, 저도 100% 동의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웬만한 좋은 뭐 이렇게 뭐 스페이스 미션 하나 추진하는데 나사에서 만약에 추진한다 그러면은 그 작은 그러니까 괜찮은 사이즈 미션을 하나 추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햄버거 세트 하나씩 돌리고 또 남을 정도가, 그 정도가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냉전 시대에는 그게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게 설득이 됐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왜 거기다 돈을 쓰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달에 귀금속이라도 있으면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나사가 자기들의 그 우주 실험을 다 발주를 맡기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더 이상은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더라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우주선을 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사기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페이스X나 이런 다른 민간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아니면 자기가 뭐 투자처를 끌어와서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좋다 하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게임 이론적 상황이 벌어지는,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게 뭔가, 나에게 올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그런 예산이 그런데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아들이긴 정말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정치인들부터가 너무 그거에 대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국가 기관이니까. 근데 그게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우리가 돈 끌어와서 우리 예산 내에서 정부가 조금 지원해주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발사 센터를 조금 뭐 싼 가격에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나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런칭 시험 위성을 뭐 쏘아 올려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실어줘서 같이 발사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이 돼가지고 발사료 내고 오히려 이제 돈을 지불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민간 기업이 기술이 외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딱 어그리먼트를 작성을 하고 그 기술이 온전히 이제 미국 국가의 어떤 규제를 받는 그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면은 국민들이 이게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뭔데라고 생각할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막 자기들이 막 어떤 AI나 모든 거에 담론을 대표적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스페이스X도 그런 걸 충분히 만들 가능성이 돼요. 근데 거기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리브라에 대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블록체인 막 이렇게 하다가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든데 이러니까 완전 되게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바로 주커버그 국회에 불려가지고 막 오해 막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 그런 것도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뭔가의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나 그런 존재들이 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허락만 해줘. 그렇게만 하면 사실 국민들이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선언했던 그 당시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모티베이션을 가졌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나에 대해서 예산이 그걸로 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모티베이션이 주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얘네 쏘금 말고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나 뭐 아마존에서는 뭐죠? 오리진? 아마존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도 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제 그 정도 경제 규모 사이즈가 안 되는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제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영역이 된 거죠. 미국도 스페이스X가 쏘고 재창에 이걸 구현을 해냈기 때문에 네, 저 그거 참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는 저게 되는구나. 그러고 기술을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 200년을 걸려도 못할 거라고 저는. 뭐 돈 쏟아부으면 되겠죠. 뭐. 안 돼요. 돈 쏟아부어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연구를 할 인재가 없어요. 절대적인 박사의 숫자가 부족해요.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스크래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약간 기존의 어떤 기술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맞아요. 이제 개발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스크래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우주 개발은 그냥 안 주거든요. 왜냐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험적으로 쌓은 지식들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쉽게 팔질 않죠. 그리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왜냐면 그 국민적인 저항을 자기가 견뎌내고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네. 왜냐면은 항공우주과학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과학만 치더라도 뭐 재료공학도 있고 기계공학도 있고 AI도 있고 뭐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생명공학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항공우주공학에만 한 5천억이 1조 막 이렇게 실어준다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둘째치고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왜 쟤네만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반 국민들로 가면은 더하죠. 왜냐면 그 속의 다이나믹스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많은 돈을 근데 왜 이렇게 폭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로도 그래가지고 세 번째 만약에 성공을 못했으면 저 어떤 얘기 들었냐면 거기 그 선배한테 얘기 들었는데 키스트에서 원래 독립한 기관이잖아요. 항공우주연구원이 키스트에서 독립해서 나온 기관인데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부담이 크죠. 정치적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런 논리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민간으로 넘어와가지고 걔네들이 또 증명해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여러 번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 기술의 성숙도나 아니면은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잡음이 되게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수년 동안 사람들이 봐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계속 막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비전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아이콘이 됐잖아요 이미. 아이언맨의 실제적인 모델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도 자기 생애 내에는 불가능할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